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3장 2주차 3장 되겠고요. 오늘은 3장과 4장 앞부분 하고 저 뒤에 경매 대리 이걸 같이 볼 거예요. 비가 언제까지 온대요? 다음 주까지요?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절차. 자, 칠판 보시고요.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년 봄에 창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등록의 절차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등록 요건을 구비합니다. 등록 요건을 다른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하죠.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등록을 신청해요. 이때 등록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죠.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처분을 합니다. 여러분, 등록 처분이 뭐냐면 등록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등록 통지를 해줍니다. 그게 등록 처분이에요. 자, 지금 등록증을 줘요? 등록증은 안 줘요? 등록증은 안 줍니다. 등록증은 나중에 줘요.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요건에 적합한 경우 7일 안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등록 신청이 있으면 7일 안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7일 안에 등록 통지를 한다니까 등록이 됐다라고 알려줘요. 다 설명하고 문제를 내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비도 오고 있어 뛰어내릴 수도 없고 진짜. 며칠 안에? 7일 안에. 여기 보셔요. 그러면 이 등록 처분이 있으면 등록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개공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증 설정이에요. 자, 문제.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X죠. 따라서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 전이에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 보증 설정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보증 설정했어? 하고 등록증을 그때 줘요. 이때 등록증은 며칠 내에 줘요? 지체 없이 줍니다. 지체 없이. 여긴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는 숨도 쉬지 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숨은 쉬어도 돼.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개시합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콜?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잖아. 업무 개시 요건, 업무 개시 요건, 업무 개시 요건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일을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4월 1일 날 등록을 신청했어요. 근데 4월 5일 날 등록 통지가 왔어. 4월 5일 날. 그러면 이 사람 개공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보증 설정하고 인장 등록하고 일을 시작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을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휴업이라고 하는 건 창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쉬는 것만 휴업이 아니고 개업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휴업이에요. 근데 만약 2달만 쉬겠다. 2달만 있다가 개업하겠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죠. 3개월이 초과되지 않잖아요. 콜? 자, 이런 과정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걸 또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저는 잠을 30분 잤습니다. 완전히 날을 샜어요. 앞으로도 며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죽기 일보 직전. 죽기 일보 직전. 등록은 누구만 할 수 있냐?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어. 봐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대. 아닌 자는 못한대. 그러면 인자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뭘 떼야 돼요? 소속 딱지를 떼야 됩니다. 딱지를 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등록이 가능한 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자기네가 확인하죠.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는 자격증 발급 시도를 적어서 내요. 따라서 제주도지사에게 자격증 받았으면 강서구청장이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에 제주도라고 써놔야 돼. 그러면 강서구 공무원이 연락해서 이 사람한테 자격증 줬냐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외국 사람도 중개사가 될 수 있죠. 중개사라면 외국 사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외국인은 중개사 자격증 사본 내 안 내? 안 내죠.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중개사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도 돼.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내야지. 그 다음에 이때 법인은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 건설법인이고 우리가 보통 그걸 건설회사라고 그래.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 무역법인, 다른 말로 무역회사. 그러면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 중개법인, 말하자면 중개회사가 되겠죠. 외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중개회사가, 미국의 중개회사가 우리나라에 분점을 낼 수 있겠죠. 영업소. 그러면 얘네들은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 등기를 해요. 세금도 내고. 그러면 영업소 등기증명 서류를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목소리가 톤이 좀 낮죠. 30분도 채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래요. 작업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일하는 게 많아서. 출판사에서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데드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까지 뭘 해줘야 돼요. 자, 안 되는 사람은 소속은 안 됩니다. 보조원도 안 되고요. 변호사 됩니까? 변호사 안 됩니다. 옛날에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연수원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줘요. 변호사 인원이 많죠. 밥그릇은 한정돼 있고 변호사는 많이 나오니까 서초동의 변호사가 중개업 하려고 서초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했는데 서초구청장이 등록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야. 등록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변호사가 패소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의 업무에 중개업이 당연히 들어갔다 볼 수 없다. 지금 변리사 있잖아요.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라든가 노동 문제를 다루는 노무사 이런 것들은 그냥 변호사가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업무가 넓어. 근데 그 변호사의 업무에 중개업은 안 들어가 있다고 본 거야. 두 번째,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 9조 제2항에 아까 뭐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뒤집어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거부했죠.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니까 행정소송은 2심까지밖에 없어요. 3심이 아니고. 대법원 가봐야 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소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에게 인정했으면 골치 아프죠. 변호사가 일을 하겠어? 지네들이 돌아다니면 집 보여주게 하겠어? 하지도 않으면서 중개사 고용해가지고 할 거라고 뻔히. 안 그래요?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 우리도 사자야. 너네만 사자야? 근데 공인중개사 할 때 사는 이 사자를 써요. 근데 검사 판사 있잖아. 검사 판사는 이 사를 쓰지. 일사. 사자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아무튼 일사자. 그래서 판사 검사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일사자를 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등록 요건을 보죠.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시간은 야,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 지금. 2832 오늘은 좀 이해하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해. 이빨쌈이 났네. 이빨쌈이 났어.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다만 단속이 걸리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올려줍니다. 거기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꼭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사용승인, 준공검사, 사용검사 받아서 조만간 대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면 그거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는 지연 사유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 건물은 자신의 소유해야 돼, 소유가 아니어도 돼?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전세권이 됐든 임차권이 됐든 사용 대차가 됐든 무료로 사용하든 공짜로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면적에는 제한이 없죠. 따라서 50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평짜리 사무소 제가 들어가 봤다고 그랬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한 사람이 앉으면 두 사람이 못 앉아. 한 사람이 앉으면 옆에 사람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지도 하나에 자격증 등록증 딱 걸려 있고 깨끗해. 뭐 비어 있어. 근데 그게 1999년 IMF 막 지나고 나서인데 권리금이 1억이었어요. 3본에 군포시 3본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 신청서를 낼 거고 그 등록 신청서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확인하죠. 실무교육 서류증 사본은 제출합니다. 그런데 실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 그거를 협회라든가 이런 데 교육 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강서구청에서 바로 그냥 교육기관에 인터넷으로 확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만약에 내가 건물주다 그러면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이면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면 돼요. 아셨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들어가 안 들어가? 건축물 대장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잖아. 자기네가 확인하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면 지연 사유서 들어가는 거 알죠? 지연 사유서 들어가야 되고 사진이 들어가는데 이때 사진은 반명한판 사진이에요? 여권용 사진이에요? 여권용 사진이 약간 사이즈가 크죠? 성형 전, 성형 후. 성형 후 해야 돼. 미리 찍고 나중에 성형을 하게 되면 손님들이 와서 그러잖아. 한번 쳐다보고 딴 사람 아니야? 남의 거 빌린 거 아니야? 이런다고. 사진 들어가야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내 안 내? 안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내죠? 근데 외국 사람은 내 안 내요? 외국 사람은 정파자인지 파산자인지 모르니까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요. 서류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만 이 실무교육이 면제될 수 있어요. 폐업 신고 1년 이내이면 소공으로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끝나고 1년 이내이면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죠. 이제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로는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목하셔야. 먼저 법인은 여기 특수법인 있잖아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즉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죠. 이건 농업인들이 똑같은 돈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50%, 30% 이렇게 갖고 있을 수가 있지만 협동조합은 지분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1인 1표야. 조합장도 투표를 해. 민주적이야. 근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의결권이 많죠. 그래서 주총을 거쳐서 대표이사도 선임하고 감사도 선임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회사가 나갈 방향도 정하고. 이건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농업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을 상대로 농지, 지역산림조합은 임업인을 상대로 임목, 임야 이런 것만,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안에 공장 용지 이런 것만 조금씩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본업이 중개업이에요. 본업이 따로 있고 중개업을 부업으로 해요. 중개업을 부업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중개업이 본업이에요. 중개업이 본업.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과 관계가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아셨어? 그래서 이쪽의 협동조합은 무슨 협동조합이요? 중개업 협동조합이다. 여기는 농업 협동조합이고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영리 추구가 극대화되어 있고 여기는 영리를 추구하지만 좀 더 민주적이고 복지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이런 개념이 좀 강하지. 근데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복지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라 안 됩니다. 아셨죠?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근데 회사가 또 나누면요. 회사가 5가지 회사가 있어요. 오케이? 5가지 회사 중에 아무거나 괜찮죠? 이걸 하든 이걸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5개. 주식회사에는 이사, 감사가 있고 한 명의 사업자회사에는 사원이 있는데 원래 사원은 두 종류가 있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라고 할 때 그 사원은 무한책임사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2억씩 6억을 낸 거야. 회사가 망했어. 빚도 지고. 그럼 무한책임사원은요 개인 돈으로 책임져야 돼. 근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은 무한히 책임지는 경영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원이 회사원이 아니야. 사원과 임원은 경영진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문제.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한다. 상법상 회사여야 돼.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개업 협동조합도 돼.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법상 회사로서 등록을 하려면 주식회사여야 한다. 그것도 틀린 거죠. 얘네도 다 되잖아요. 오케이? 자, 얘네들의 자본금은 얼마? 5천이야, 4억이야? 5천이죠. 보증금이 4억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자본금 5천과 보증금 4억을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 안 돼. 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증명을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세도 얻고 가게도 하나 얻고 뭐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증빙만 하고 자본금을 갖다 어디다 납입하는 게 아니고 증거로 보여주고 회사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설비도 구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게 주식회사죠.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주목.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서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된다. 전원이 교육받아라. 이거 특수법인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중개사 할 필요가 없죠. 농업 전문가 이런 사람이어야지. 안 그래요? 자, 들어갑니다. 상법상의 회사 또는 그랬잖아. 회사가 5개가 있죠. 아무거나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은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네들이 있잖아요. 연초에 자본금 5천만 원을 없앤다고 했어요. 입법 예고할 때. 그러니까 자본금 3천만 원짜리, 자본금 4천만 원짜리도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입법 예고만 하고 법을 안 바꿔버린 거예요. 그대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은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정 업무. 법으로 정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죠? 1+6입니다. 따라해. 1+6. 여러분 1+6이라고 그러면 1은 뭐야? 중개업. 6은 뭐야? 겸업. 자, 이건 필수야, 선택이야? 필수. 아까 기억이 잘 안 나지? 겸업은 선택이죠? 나머지 다 6개를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6가지 이따 보여줄게요. 갈 때가 됐어. 자, 다음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한대요. 자,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해보세요. 반대해석. 시작.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출제자는 긍정문으로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한다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도 내요.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죠. 이런 걸 이제 법에서는 반대 해석이라고 해요. 반대 해석.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여야 됩니다. 2분의 1 그러면 틀리죠? 포함만 그러면 틀리죠. 그러면 대표가 A예요. 법인의 대표가 A면 A는 일단 중개사여야 돼. 근데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7명이야. 만약에 나머지가 B, C, D, E, F, G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2명만 중개사하면 됩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3명이다. B, C, D다. 여기까지다. 그럼 B, C, D 중에 1명만 중개사해도 돼요. 근데 7명이에요. 7명. 이렇게 7명이면 7을 3분의 1로 나누면 2와 3분의 1이죠. 근데 사람은 세 토막을 낼 수가 없잖아. 칼로. 그래서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올림을 하죠. 완전 올림. 그래서 7명 중에 몇 명은 3명은 중개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숫자 노름이잖아. 그런데 실무교육이란 말이 나오면 전원이죠. 그리고 사무소 확보하고 전원이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전원이 2번 나왔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한 명이라도 실무교육 안 받았다. 그럼 안 되는 거고 한 명이라도 전과자가 있다. 미성년자가 있다. 그러면 그 법인의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법인이 등록 신청한다면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 신청서를 낼 거고 이 등록 신청서에는 자본금의 규모,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야 되는데 옛날 아날로그 시대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상업등기부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를 떼다가 냈어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인데 교통비 들여가면서 종이 쪼가리 떼다가 또 교통비 들여서 강서구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상업등기소로 들어가 그 법인 등기부를 모니터로 봐버려. 모니터로 컴퓨터 모니터로. 그러니까 서류를 낼 필요가 없죠. 따라서 법인 등기부 등본 내 안 내?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법인 등기부를 내지 않는 게 3번 나와요. 첫째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이따가 배울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마지막 법인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때 이 3번 다 법인 등기부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때 우리 중개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한 번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면제입니다. 면제. 아셨어요? 부천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중개사하고 임원들이 중개사인데 자격증 사본 내야 안 내요? 안 내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내고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며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가야죠. 건축물 대장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안 내죠. 외국 법인이 있어요. 외국 법인의 경우는 영업소 등기 증명서를 하나 내야 돼.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6을 보도록 하죠. 따라 해봐. 1 플러스 6. 1이 뭐야? 중개업. 중개업은 필수야 선택이야. 필수. 6은 선택. 6가지 겸업은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자 주택상가 분양대행은 되지만 토지 분양대행 안 되죠. 주택용지 그러면 안 돼. 용역이 알선 되죠? 이때 용역은 무슨 용역?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알선. 마지막은 경공매 알선 대리인데 이거 나누면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이렇게 되죠. 여기에 권리 분석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경매 알선업을 하려고 그래. 경매 알선업을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 중개업자가 법원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권리 분석만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설명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경매 대리는 중개업자가 법원에 가 안 가? 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법원에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지방법원장이에요. 콜? 이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등록 신청을 하죠. 자 등록 신청은 먼저 누굴 찾아가느냐? 등록관청, 시장구청장이에요.
이때 시장은 구가 없는 시, 광명시 같은 데를 말합니다. 구가 있는 시, 서울시는 안 돼요. 왜? 서울시 밑에 구가 있잖아.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이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가는 고양시 안 됩니다. 수원시도 안 돼요. 밑에 구가 있기 때문에.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가야 되고, 사무소 기준이에요? 주소지 기준이야? 사무소 기준이고,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죠. 이때 수수료는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다는 얘기는 지방마다 같다, 다르다? 지방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은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고. 오케이?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눈 뜨고 분당구. 나 지금 30분도 안 잤는데 눈 뜨고 있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 차려.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돼? 분당구청장을 찾아가야. 구청장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찾아간다니까. 그리고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되는데 어떤 조례에 따라 돈을 내? 어디 조례? 성남시 조례예요. 예? 그러니까 분당구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성남시가 자치단체예요. 그 다음에 종별 변경, 종류 변경이죠.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등록을 받은 사람이 법인인 계공으로 바꾼다. 이게 종별 변경인데, 종별 변경의 방법은 등록증 재교부예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돼? 등록증 교체가 아닙니다. 등록증 재교부 방식이 아니고 등록 신청서 제출 방식이에요. 다만 이때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낼 필요 없죠? 옛날에 냈던 실무교 수료증 사본을 뭐하러 또 냅니까? 그리고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만약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이중 등록이 돼버려요. 자, 여기 보셔.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등록을 받아 중개받아가, 야, 이거 법인의 대표 정도는 해야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법상의 회사를 따로 만들었어. 따로 회사 만들어가지고 법인인 계공으로 바꿔서 가겠다는 거야.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다 해버리면요, 법인의 대표가 되면서 이것도 하면 이중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겸한다는 거예요. 한쪽을 버리고 변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지. 변신하는 겁니다. 요럴 때 이제 등록 신청서 제출 방식인데, 이쪽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만약에 반납 안 하면 이중 등록 되어버린다니까. 아셨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다고. 아주 드물어. 그 다음 작년 말에 휴업 신고했어요. 작년 말에 업무정지 받았어. 자, 휴업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업무정지는 잘못해서 제재를 받은 거죠. 학생으로 치면 정학 맞은 거예요. 정학. 퇴학은 아니고. 자, 휴업 기간 중에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이야. 5개월. 5개월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업할 수 있죠. 2월 말일 날 폐업해서 그러면 3, 4, 5 석 달간 재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5개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재등록할 수 없어요. 만약에 2월 말일 날 폐업했다 하더라도 3, 4, 5 석 달간 업무정지는 진행되는 걸로 봐요. 그리고 그 3, 4, 5 석 달이 결격 기간입니다. 아셨죠? 눈도 침침하네. 등록 신청 서류. 그냥 여기 보셔요. 그리고 내가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안 믿는 거. 여러분의 액션 중에 제일 안 믿는 거. 책에다가 색칠하는 사람. 색칠했어. 돌아섰어. 근데 무지개가 막 떠오르는 거야. 색상이 떠올라. 왜? 내용이 떠올라야지. 자, 제출하지 않는 쪽을 먼저 공부하세요. 자격증 사본 내 안 내? 왜?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으로 다 확인해버리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증명서류는 자기네가 조회하죠. 법원, 본적지. 요즘은 본적지라고 안 하고 가족관계 등록지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호족부라고 했던 게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돼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 안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친양자증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발급받으면 돼. 근데 이거는 낼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요? 등록관청에서 직접 법원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에 조회를 한다고요. 서류를 안 내. 다음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나중에는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해? 나중에 필요해? 나중에.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내는 거야. 실무교육 수료증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안 내도 돼요. 사진 들어가죠.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죠. 대장 기재되는 건물은 지연 사유서 들어가야죠. 지연이. 그 다음에 외국인만 결격미에 해당 증명서류, 외국 법인만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가 들어가면 돼요. 휴업과 업무 정지를 비교합니다. 기분 좋으면 2번 해주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자, 이쪽이 휴업이고 이쪽이 업무 정지입니다. 자, 휴업은 잘못한 거 없어? 업무 정지 잘못해서 제재를 받은 거예요. 폐업할 수 있다. 폐업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할 수 없어요. 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 중이야 지금. 업무 정지 중인데 비어있는 사무실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 정지 중에 다른 개공 있잖아. 다른 개공의 사무실로 가면 안 돼요. 휴업신고는요. 1달짜리 2달짜리는 휴업신고 안 합니다. 3개월 초과가 신고사항이에요. 근데 그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야 안 해요? 반납합니다. 여기는 반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문만 닫으면 돼요. 자, 휴업기간이 끝났어. 문 열라고 그래. 재개신고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돼? 등록증이 없잖아. 그러면 이건 등록증이 반납이고 이게 신고를 통해 등록증을 반환받죠. 반납, 반환. 반환은 며칠 안에 반납해야 돼? 즉시입니다. 즉시. 근데 즉시가 빨라요? 지체 없이가 빨라요? 즉시가 더 빨라요. 제가 길게 해주잖아. 즉시가 빨라요? 지체 없이가 빨라요. 이렇게. 즉시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지체 없이는 하루 이틀인데 역사상 즉시를 지체 없이로, 지체 없이를 즉시로 출제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 개념이잖아. 정확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즉시와 지체 없이라는 게. 애매하잖아. 시험에 안 낸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즉시나 지체 없이를 10일 내, 7일 내 이렇게 바꿔서 내긴 해. 근데 즉시와 지체 없이를 맞바꿔서 내지는 않습니다.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가르쳐준 거나 잘 알아야 되는데 책 다 찾아가지고 즉시 어디 있는 거 다 찾아보고 지체 없이 다 찾아보고. 따라하세요. 웬만하면 지체 없이. 잘 모르겠으면 지체 없이. 5일짜리 하나, 7일짜리 몇 개, 10일짜리 몇 개만 딱 외워. 잘 모르겠다고 하면 다 지체 없이로 보내면 돼. 자, 재개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왜 안 해? 벽에 그대로 있잖아, 등록증이. 문 열면 되지. 휴업기간 중에 업무를 봤어. 휴업기간 중에 업무를 보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효력이 살아있잖아.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봤어요. 무등록 중개업? 아니죠. 뭐가 또 이야 이게 난. 휴업은 살아있고 업무 정지도 등록은 살아있어. 휴업보다 센 게 뭐야? 폐업. 폐업 신고 후에 일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 업무 정지보다 센 거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후에 영업하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제재. 휴업기간 중에 일을 해버리면 재개신고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정지 중에 까불면 필취. 정지 중에 까불면 취소된다. 따라합니다. 정지 중에 까불면 취소된다. 필취하에. 자, 휴업을 했다는 건 영업하는 사무소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문 닫고 있어야 되니까. 업무 정지도 마찬가지. 따라서 사무소가 줄었으니까 협회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강서구 담당 공무원하고 협회 직원하고 2인 1조로 저기는 휴업 신고했던데 왜 영업하고 있지? 저기는 영업정지 기간인데 왜 일을 하지?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돼. 그 다음 휴업기간 중임을 출입문에 사실 표시하거나 간판 철거할 필요가 없죠. 사실 표시 간판 철거 의무가 없어요. 쪽팔리잖아요. 출입문에다가 업무정지 중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란 얘기인데 쪽팔리잖아. 안 그래? 지금부터 대답하세요. 목소리가 작으면 훈련을 중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훈련 중지. 자, 휴업과 업무정지. 자,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폐업. 다시 폐업할 수 있다. 폐업할 수. 재등록할 수 있다. 재등록할 수
없다. 사무소에 이전할 수 있다. 사무소에 이전할 수 있다. 등록증의 반납이 있다. 등록증의 반납이 없다. 재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 중개업무를 봤을 때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 아니다. 업무했을 때 그 제재는 100만 원 요과 필요고 100만 원 요과 필요가 어떻게 되지? 휴, 개, 소, 보, 자, 명, 맨 위에 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휴가 휴, 폐, 제, 변 옆으로 또 있어. 휴, 폐, 제, 휴, 폐, 제에 걸려. 재개신고 위반. 여기는 뭐야? 필취. 협회 통보 해야 되고 협회 통보 해야 되고 왜 해야 돼? 줄었으니까 사실 표지 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 사실 표지 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 그런데 휴업보다 센 폐업은 간판 철거해야 돼. 업무 정지보다 센 게 뭐야?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해주세요. 고기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나도 귀가 있는 사람이요. 자, 등록의 기속성이에요. 기속성. 등록관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내줘야 돼. 근데 이 경우는 등록을 안 내줘도 돼. 공인인계산업 법인이 아닌 자 누구?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안 내줘도 돼. 결격사에 해당돼. 미성년자가, 전과자가, 파산자가 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안 내줘도 돼.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실무교육 안 받은 거야. 또는 실무교육 받았지만 1년 넘어버렸지. 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에 있거나 가설 건축물에 있다. 그러면 등록을 거부하죠. 기준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나 다른 법령,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면 등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체납된 거 세금 얼른 내고 완납증명 갖다 주면 등록 내줘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등록 신청을 하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종별 몇 가지? 둘 중 하나. 법인인 개공, 공인인계생 개공 둘 중 하나로 해서 등록 대장을 만들어주고 등록이 됐어요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은 구두로 하는 게 없어요.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때 등록증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나중에 주죠. 언제 줘요? 보증 설정 신고를 받고 그때 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등록사항의 협회 통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통보해요? 누가? 등록관청이. 어디로 통보해요? 협회로 통보해요. 근데 이때 협회 통보는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10일 내에요. 월별로 모아서 다음 달 10일이야.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내버리냐면,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어.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내에 협회로 통보하라고 하면 틀린 거야. 다음 달 10일이에요. 10일 내가 아니야. 그때로부터 10일 내가 아니라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근데 이거는 뭘 통보하냐면요. 첫째, 사무소가 늘고 줄고요. 그 다음 중개업 종사자 있잖아요. 중개업 종사자가 늘고 줄고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늘고 줄고. 따라해. 늘고 줄고.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새벽 4시까지 공부하셨냐고. 느낌상으로 4시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 5시까지는 하지 마세요. 4시까지는 괜찮아요. 자,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건 사무소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새로운 사무소에 신규로 등록증 새 걸로 줬어. 등록 취소는 없어졌어. 업무 정지는 문 닫고 있어야 되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무소 개수는 줄었지. 영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영업하는 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았어. 그럼 저기 분사무소 설치된 거 늘었죠. 사무소 이전은 줄고 늘고지. 여기서는 없어지고 저쪽에 생기고. 따라해. 줄고 늘고. 앞으로 사무소 이전은 줄고 늘고. 그 다음 고용신고. 고용신고 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줄고.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고용신고 10일 내에 해야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왜 10일 내야? 열받아서 나가면서 에이 10일 그러잖아.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야. 근데 이걸 살짝 바꾼다니까. 휴업이나 폐업은 줄고, 재개는 늘고, 변경은 연장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늘고 줄고, 협회 직원하고 강서구 담당 공무원이 2인 1조로 단속 나간다 이거야. 자격증 잘 걸었냐? 간판에다 성명 썼냐? 조사 나가고.
그럴 때 늘고 줄고가 필요하니까 협회랑 공조하자. 협회랑 공조. 근데 애운다 이거야. 애울 때는 등록사항 등을 통보하잖아. 등록사항 등. 그러니까 등록, 신고잖아. 그래서 애울 때 협회는 등신이다 그러잖아. 따라서 협회는 등신이다. 써졌네. 등신이라고. 등록과 신고. 그런데 자격초소, 자격등재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등록과 상관이 없잖아. 자격증교부 시도가 하고. 이거는 시도에서 하는 거니까 협회로 통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등록증의 재교부는 등록증이 찢어졌어. 잃어버렸어. 그래서 새 것으로 줘. 등록증을 교체한 건 사무소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과태료 받았습니다. 과태료 받아서도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과태료 받고 일하는 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협회에서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우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우리는 먼저 항상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애우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더 이상 잘해줄 수 없다 이거야. 더 이상 잘해줄 수 없는 거 내가 봐도 진짜 환상이야. 어? 이의가 있으면 얘기야. 이의가 있으면. 보증 설정 업무 개시.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증 교부 설정 신고 확인하면 지체 없이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증 등록증 인장 따릅니다. 보증 등록증 인장. 그러면 개공이 말이에요. 여기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쳐요. 이렇게 업무를 개시하면 보증 설정해야 되고요.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등록증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가 시작된 거야. 인장 등록 안 하고 업무가 시작된 거야. 등록증 없이 시작한 거야. 그러면 등록증 없이 시작했다는 건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작. 이런 제기를 지금 때가 지금 7월 달에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따라하게 생겼어.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나한테 코드가 안 맞아 있구만. 나한테 맞추란 말이야. 다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작. 휴게소에서 보자며 그랬잖아. 골프 치러 가면서 차 2대로 2인 1조로 가다가 휴게소에서 한번 같이 만나자고 따로따로 출발했으니까 이따 휴게소에서 봐. 그럼 몇 번째 있는데? 응? 2번째. 개 그러잖아. 이때 개는 꽃게탕의 개자야, 삼계탕의 개자야? 꽃게탕의 개자야. 또 삼계탕의 개자야. 계약서 나오네요. 계약서. 휴게소 보자며. 인장 등록 안 하면 무슨 소리야? 인장은 어디다 찍어?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는 넌 뭐야? 업무정지. 자, 보증 설정 안 하면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죠? 충분한 배상을 못 받잖아. 의뢰인의 이익을 크게 해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업무정지 갖고 안 되겠지. 그래서 약간 센 임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필치하고 임치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강서구청장의 선택권이 없어. 필치는 걸렸다 그럼 무조건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필치가 아주 센 거죠. 근데 임치는 웬만하면 취소 안 해버려. 할 수 있지만 안 해버려. 왜 안 하죠? 임치는 취소해도 되고 업무정지해도 되잖아. 근데 취소 안 하고 대부분 업무정지는 왜 그런데? 그러지. 다음번 선거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뭐 대통령이 뭐 도지사 임명하고 서울시장 임명하고 이게 행정관청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여러분이 뽑잖아. 다음번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 등록 취소하고 그러면 좋겠냐고. 주목하셔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뭘 갖춰? 보증, 등록증 인장. 보증 설정 안 하면 임치, 등록증 없으면 백과,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종이 쪼가리에 도장 찍는다. 종이 쪼가리에 나왔다. 업무정지.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수업 시간에만 잠깐 듣고 집에 가서 암기상 유인물도 나눠줬는데 거기에 깨끗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거기다 감춰놓은 거야. 안 봐버리는 거지. 휴게소 보자면 가니까 따라하고 있네. 휴게소 초등학교 1학년이야. 따라하기 할 때는 따라해야지. 응? 다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작.
우리 집에 갈 때 휴게소는 생각이 났어. 근데 휴가 뭔지를 몰라. 휴게소의 소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 몰라도 돼.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한 거죠. 처음부터 등록 안 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에다가 간판 걸고 이래버린 거야. 겁을 상실하고. 그럼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자가 죽어버렸어. 근데 상속인이 사무소를 돌려버리는 거지. 중개업자가 죽어버렸어. 그 직원이 사무소 돌리는 거죠. 중개업자가 3개월 동안 매매계약서 한 장 못 썼다니까. 근데 손님 해가지고 말이야, 오랜만에 매매계약서 15억짜리 하나 쓰게 된 거야. 내일 쓰기로 했어. 얼마나 설레? 15억이면 꽤 되는데, 만약에 이거 주택이 아니고 땅이잖아요. 땅이면 9119, 9545 얼마야? 1350만 원? 양타 2700? 설레잖아. 그래서 양주 한 잔 먹고 잠들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깝잖아. 사장 죽은 거 하고 그냥 계약서 써버린 거야. 무등록 중개업이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이냐고. 한참 고민해야 돼? 중개업자 죽어버렸잖아. 기어코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 아무튼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다, 사망이나 해산 이후 영업했다, 취소 후에 영업했다, 폐업 신고 후에 영업했다 그러면 다 무등록 중개업이야. 그러니까 사망 신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무등록 중개업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서 그렇게 해. 유언으로 또 남겨놔.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사무소 돌려라. 혹시라도 계약 건수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죽더라도 꼭 그렇게 해라. 그리고 걸리면 감옥에 다녀와라. 그렇게 얘기해. 자, 여기 건물에 하나 있는데 A가 팔려고 그래요. 건물 소유자가. 그래서 무등록업자에게 하필 또 팔아달라고 그런 거야. 그럼 이게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개 의뢰, 중개 계약, 중개 의뢰. 이 중개 의뢰는 처벌할 수 있어 없어?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무허가 음식점 사장을 처벌해야지. 그걸 무효로 할 수도 없잖아. 참 곤란하네. 먹은 걸 토해낼 수도 없고 말이야.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양자간의 계약의 체결대로 중개합니다. 이게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죠.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는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하죠. 법을 위반했죠. 위법합니다. 그래서 처벌받습니까? 우리 중개사법 형벌은 두 종류, 3년에 3천짜리와 1년에 1천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몇 년에 몇 천? 3년에 3천. 오늘 대답 중에 두 번째로 좋았어. 점점 좋아지고 있네. 3년에 3천. 어떻게 1년에 1천이겠어.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하다가 과속한 사람하고 처음부터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레벨이 틀리지.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세게 맞아야지. 안 그래요? 다음,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어. 그로 인한 거래계약은 유효, 무효? 에? 내가 유효, 무효 그러면 우효 이렇게 대답하지 마라. 에이씨, 유효인지 무효인지 잘 모르겠어. 우효, 우효 이러고 있어. 못 알아듣게. 우효요, 무효.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무등록업자가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약정. 중개보수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전부가 무효죠. 각종 보수약정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시험은 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개공이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약정을 했어. 10억짜리 땅 팔아달라 그러면 최대 보수가 900만 원인데 중개업자가 그러는 거야. 땅은 쉽게 안 팔린다. 너 3천만 원 줘라. 그럼 내가 팔아줄게. 그래? 내가 3천만 원 줄게. 이래버리면 그게 한도 초과 약정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 약정을 했다고 말입니다. 제가 짧게 한도 초과 약정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는 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 약정을 했다. 이렇게 길게 나오겠지. 그러면 전부 유효요, 전부 무효요, 초과 부분 무효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야. 무등록업자의 보수약정은 전부가 무효. 일반인의 보수약정은 그냥 전부가 유효. 그러면 돼. 잘 안 나와 이거는. 근데 일반인의 보수도 너무 많다.
10억짜리 팔아주고 1억 받기로 했다. 너무 과하지 않냐? 네가 한 일에 비해서. 그럼 이제 소송을 하면 판사가 좀 깎아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서 유효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중개업자보다 더 받아도 돼. 일반인은 2천 받아도 되고 3천 받아도 돼. 10억짜리 땅. 아셨어? 여러분이 나중에 1,000만 원짜리 물건 중개할 수도 있겠네요. 1,000만 원짜리 물건 최대 보수가 얼마야? 1,000만 원짜리. 최대 보수. 얼마? 1,000만 원짜리. 어? 최대로 그냥 물어. 최대. 얼마? 얼마? 90만 원 같은 소리야. 근데 9만 원이야, 9만 원. 이제 그래. 1,000만 원에 10분의 1이 100만 원이잖아. 그럼 10분의 1이 10% 가깝게 받아 90만 원이면 딱 어느 생각해도 아무리 산수가 가벼워도 그렇지. 1,000만 원, 10분의 1, 100만 원, 다시 10분의 1, 10만 원. 거기에 또 좀 줄이면 9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0.9%. 쉬었다 하겠습니다.